자, 문제 풀어봤지? 자, 문제 한 번의 정답은 문제 3번의 정답은 마이너스 2x 빼기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아래에 설명하기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학교 내신은 나중에 만나면 다시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은 교과서상에 있는 문제 기반으로 거의 70% 이상은 나올 거야. 경동이든 영문이든 똑같이. 근데 이제 꼬는 정도는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교과서 기준인데 그 교과서 문제를 풀 때 어디를 잘 풀어야 되냐면 예제랑 이런 것도 잘 풀어야 되겠지만 설명회 같은 거 있지. 그러니까 교과서 내에서 조금 꼬아놓은 문제들이 이렇게 조금씩 있거든. 이런 거 잘 풀으셔야 돼요. 자, 요거는 뭐냐면은 수로 되어 있는 나눗셈 개념을 뭘로 바꾸어서 문자로 바꾸어서 해석하는 문제입니다. 자, 무슨 뜻인지 한번 봅시다. 처음에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어떤 단위식 x 더하기 1의 n제곱을 x라는 걸로 나누어주면 몫이 qx가 존재하고 나머지가 r이 존재하겠죠. 그러면 얘가 b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지금 무조건 1차식으로 나누는 걸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1차식에 얘가 0되는 x값은 x가 0일 때네. 0 집어넣으니까 1의 n제곱은 1이 곧 나머지 1이다. 항상 나머지가 1이 나올 거라고요. 자, 그걸 가지고 어떤 수로 정리되어 있냐면 아래 문제를 보면 또는 밑에 깔아 더해보면 또 반대로 x 빼기 1의 n제곱을 뭘로 나누어 주면 x로 나누어 주면 그때 또 qx 뭔가 다른 게 생길 거고 나머지가 r이라고 할 때 이 나머지 r은 어떻게 되냐, 얘가 b니까 b가 0 되는 값 x 대신 0을 집어넣으니까 얘는 음수 1의 n제곱이 곧 r이 되겠네. 그럼 이때는 n의 값이 어떻게 돼?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 달라지겠네. 자, 그럼 문제를 보면 이제 실제 이거 1번 문제를 보면 2020에 전체의 10제곱과 더하기 2018의 전체의 10제곱을 뭘로 나누었을 때 2019로 나누었을 때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 존재하겠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러면 이대로는 2019로 못 나누니까 이거 풀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하고 고민해봤더니 2019 기반으로 2020은 내가 만약에 2019를 x라고 한다면 2020은 x 더하기 1의 몇 제곱이야? 10제곱이 될 터이고 2018은 x 마이너스 1의 10제곱이 될 거라는 거야. 걔를 x로 나누어 줬으니까 즉 수를 뭘로 바꾸는 거야? 문자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q가 되는 게 아니라 qx가 될 터이고 그때 나머지 r을 찾아보세요 라고 되겠지. 자, 그럼 여기서 문제를 풀면 얘가 b인데 b가 0 되는 값은 누구니? 0이네. 그럼 좌변과 우변에 0을 동시에 대입하니까 1의 10제곱은 1이고 음수 1의 10제곱도 1이고 걔가 곧 뭐가 된다? 나머지 r. 따라서 나머지 r의 값은 얼마입니다? 2입니다.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는 두 번째 문제를 보면 이제는 차수를 하나씩 올렸습니다. 2020의 11제곱 더하기 2018의 11제곱을 뭘로 나누었더니 2019로 나누었더니 똑같아. 몫은 q고 나머지가 r이다. 이렇게 되겠지? 자, 따라서 2019라는 숫자를 x로 바꿔버리면 2020은 마찬가지 원리로 x 더하기 1의 11제곱이고 2018은 x 마이너스 1의 11제곱 그리고 몫은 qx 더하기 나머지 r 이렇게 등판할 텐데 역시 여기서도 얘가 b니까 b가 0 되는 x값이 누구야? 0이지. 0 대입하니까 1의 11제곱은 1 음수 1의 11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어서 얘가 나머지네. 즉 나머지 값은 얼마다? 0이다. 이런 식으로 도출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 푸는 거야. 그래서 수를 가지고 문제로 나오는 문제 나오고 나중에 우리가 문제를 풀려서 좀 더 하겠지만 이 문제의 상위권 개념은 이때 나머지가 뭐가 나올 때야? 음수 3처럼 음수가 나올 때야. 그러면 문자로 나올 때는 나머지가 상수항일 때 이 나머지가 모두 가능해. 음수가 가능하지만 수 개념에서는 뭐가 안 돼? 음수가 안 되죠? 그래서 이거 응용하는 문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걔가 이제 상위권 문제를 형성하게 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니까 26페이지에 나머지 정리의 스페셜 케이스. 무슨 정리? 인수 정리라는 개념이 나오죠. 인수 정리. 자, 인수 정리가 뭔지 한번 살펴봅시다. 인수 정리. 자, 인수 정리는 선생님이 아까도 설명했지만 나머지 정리의 무슨 케이스다? 스페셜한 케이스다. 자, 인수 정리는 뭐다? 나머지 정리의 무슨 케이스다? 스페셜한 케이스다. 자, 라고 했는데 그 밑에도 나와 있지만 인수 정리라는 것은 결국 어떤 다음식 px를 x-a란 1차식으로 나누었더니 몫을 네모로 표현해볼까? 근데 나머지가 누구야? 0이라는 거지. 그러면 나머지 정리랑 똑같아. 좌변과 우변에 x 대신에 a를 집어넣으니까 pa가 곧 얼마다? 0이다. 즉 나머지가 인수 정리랑 이제 정의가 이렇게 되겠죠? 그 책 옆에다 써주면 나머지 정리에서 나머지가 누구일 때? 0일 때 라고 해석할 되고 또는 어떤 다항식을 나누었을 때 나누어 뭐한다? 떨어진다 라는 표현이 있으면 걔가 곧 무슨 정리다? 나머지가 0이 되는 값 인수 정리다. 즉 나머지의 값이 0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예제 3번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예제 3번 보시면 어떤 다항식 px가 있습니다. 그대로 써볼게요. 어떤 다항식 px가 있는데 얘를 x 빼기 2로 나누었더니 몫이 qx라고 하고 나누어 떨어지니까 나머지가 0이 안 쓰는 거야. 그럼 나머지 정리 똑같잖아. 인수 정리라고 해서 다를 게 없다는 거지. 그럼 얘가 0 되는 x 값이니까 p2가 얼마다? 0이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다항식 px에다가 x 대신에 2를 집어넣으니까 2의 세제곱 8 빼기 4, 2, 3은 6 더하기 a가 0이다. 따라서 a 값은 얼마이다? 음수이다. 이렇게 도출되는 게 나머지 정도죠. 그래서 선생님 얘기가 뭐냐?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 p2 이퀄 0이라는 뜻은 결국 나중에 해석을 하게 되면 px라는 몇 차 방정식이야? 3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이지. px 0이라고 하는 몇 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얼마이다? 2이다 라는 뜻이랑 똑같고 얘는 나중에 우리가 인수 정리를 이용한 몇 차 방정식? 3차 방정식에서 뭐 만들기? 식 만들기 버전으로 바꾸어서 해석을 할 것이다. 이게 선생님이 내리고 있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문제 4번 이제 바로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문제 4번. 문제 4번은 간단하네. 1번의 뜻은 뭐야? p 음수 1이 0이라는 뜻이고 2번은 p 얼마가 상이 0이다라는 뜻이겠죠. 자, 강의 정지하시고 문제를 풀어봐 주세요. 자, 이렇게 풀면 1번의 정답은 음수 8 나올 거고요. 2번의 정답은 음수 12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5번을 선생님이랑 같이 한 번만 더 연습을 해볼게. 자, 일단 선생님 좀 필기하기 전에 문제 5번 여러분이 먼저 또 강의 정지하고 문제 한번 접근해보세요. 강의 정지하고 문제 풀어보세요. 자, 문제 5번 볼게요. 자, 또 A는 BQ 플러스로 세팅을 해볼게요. 자, PX라는 다항식이 2x 세제곱에 더하기 AX 제곱에 그 다음에 BX 그리고 빼기 5라는 다항식을 뭘로 나눠줬지? x 빼기 1이랑 x 더하기 5라는 몇 차식이야? 2차식으로 나누어졌지. 그러면 몫은 qx라고 했을 때 이 qx는 몇 차식이야? 1차식이 될 텐데 우리가 관심하는 1차식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나눠 떨어진대. 즉 주어진 말은 뭐냐?
주어진 식을 B가 얘가 B인데 얘로 나누었더니 나누어 떨어진다. 그럼 남수 정리는 인수 정리네. 인수 정리는 곧 나머지 정리니까 얘가 0 되는 값인 x는 1과 x는 음수 5를 좌변과 우변에 집어넣으라는 뜻이랑 똑같아지죠. 그럼 집어넣으면 x 대신에 1 집어넣으면 2 더하기 a 더하기 b 마이너스 5는 0이 돼요. a 더하기 b는 얼마입니다? 3입니다. 라는 식이 될 거고 x 대신에 음수 5를 집어넣게 되면 숫자 좀 커지겠네. 음수 125에 2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250 음수 5 집어넣으니까 25a 빼기 5b 빼기 5는 0이겠죠. 정리하면 25a 빼기 5b는 음수 255 건너가면 양수 255. 자, 5로 약분할까요? 그럼 무슨 a? 5a 빼기 b는 5, 25, 5, 1은 5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위아래식 두 개를 뭐 하자? 연립일치하자. 그럼 위아래식을 더해주면 무슨 a는 6a는 54가 될 거고 6, 9, 54 a 값은 처음에 9가 등장했네. a가 9니까 9 더하기 b가 3이 되기 위해서는 b의 값은 얼마입니다? 음수 6입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풀려지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우리가 이미 이제 뒤에 내용도 배웠기 때문에 얘를 조금 새롭게 해석을 해보면 문제 5번을 뭘로 해석을 해볼까? 방정식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방정식으로. 그럼 이거 무슨 뜻이냐? 2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빼기 5 이퀄 0을 만드는 거야. 이러한 3차 방정식의 지금 문제에서 두 근이 하나가 1이고 하나가 음수 5로 주어졌다. 이렇게 되는 문제지. 자, 따라서 몇 차 방정식에 3차 방정식에서 두 근이 이건데 선생님이 나머지 한 근을 알파라고 하면 세 근이 1과 음수 5와 나머지 한 근이 얼마다? 알파다라고 세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로 쓸 수 있다? 근과 계수의 관계로 쓸 수 있다. 그럼 첫 번째 근과 계수는 어떻게 돼?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이거 분모 얘 분자의 음수. 두 번째 두 개씩의 곱이니까 음수 5 마이너스 5알파 양수 알파는 a분의 c 2분의 b다. 이렇게 결론이 되겠죠. 또 하나 세근의 곱 마이너스 5알파는 다시 음수 붙여서 2분의 5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 알파 값이 먼저 등장하겠네요. 따라서 알파는 양변에 음수 5분의 1을 곱해주니까 알파는 음수 2분의 1이다. 따라서 음수 2분의 1을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면 돼요. 자, 그럼 음수 2분의 1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음수 4 빼기 2분의 1은 마이너스 2분의 9가 될 거고 그게 음수 2분의 a가 되니까 다 사라지고 a 값은 얼마다? 9다. 이렇게 나오죠? 두 번째 알파 대신 음수 2분의 1 집어넣으면 자 여기서 이미 무슨 알파야? 음수 5 빼기 4 알파 알파 대신에 음수 2분의 1 음수 5 더하기 2가 2분의 b다. 따라서 2분의 b는 무슨 3이다? 마3이다. b의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b다. 어때? 답은 똑같지? 그래서 이 문제랑 이 문제가 결국은 여러분이 나중에 3차 방정식 봤을 때는 한꺼번에 통일이 돼야 되고 지금 또 여러분이 시험 문제 풀 때 꼭 이 방법이 아니라 이런 방식을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처음에 여러 가지 가르쳐줬을 때는 이 방법밖에 제시를 안 했던 거야. 근데 이제는 another way, 다른 방법도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무슨 정리? 인수 정리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죠? 조립제법이죠. 조립제법. 자, 조립제법이라는 건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조립제법이란 언제 쓰는 거다? B가 몇 차식일 때? 1차식일 때만 쓸 수 있는 거다. 맞습니까? 1차식일 때.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뭐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지만 한번 연습해보면 3x 세제곱 이제 마이너스 4x 제곱 지금 페이지 어디로 넘어갔냐면 27페이지에 있는 교과서에 있는 그냥 예시 문제 하나 풀어보는 겁니다. 더하기 2x 빼기 8을 뭘로 나누어줘?
x 빼기 2로 나누어졌을 때 그때 목 qx와 나머지 r을 구하세요. 자, 이때 qx는 당연히 2차식이겠지. 왜? 얘가 1차식이니까. 그리고 나머지 r은 당연히 상수항이 나올 텐데 이 b가 1차식이기 때문에 책에서는 지금 세로셈을 써놨지만 굳이 뭘 쓸 필요가 없다. 세로셈을 쓸 필요가 없다. 뭐다? b가 1차식이기 때문에 자 중요합니다. 얘가 몇 차식? 1차식이기 때문에 뭘 쓸 수 있다? 조립제법. 그럼 나눗셈 기호를 거꾸로 쓰지. 그리고 계수들을 써주는 겁니다. 3 음수 4 1창의 계수 2 상수항 음수 8. 그리고 똑같은 원리는 b가 0 되는 값 누구야? 2를 그대로 써주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된다? 조립법 원리 첫 번째 숫자는 그대로 곱하면 6 더하면 2 곱하면 4 더하면 6 곱하면 12 더하면 4 이렇게 되어서 얘가 나머지가 되고 얘가 q의 역할을 하는 거죠. 따라서 qx라는 것은 3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6이고요. 나머지 r은 4입니다. 이렇게 푸는 거지. 자, 그런데 조립제법의 한계란 좀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이때 2의 기준이 누구 기준이다? 1창의 계수가 1일 때 기준, 즉 x 빼기 2일 때의 기준의 q라는 거죠. 그게 조립제법의 한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다 최고차의 계수가 1인 것만 돼 있으니까 문제 요 6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자, 강의 정지하시고 문제 6번을 한번 풀어주세요. 자, 문제 6번 풀어보시고 자, 1번의 몫의 q는 x제곱 빼기 4x 빼기 3 나머지 r은 양수 3. 자, 2번의 목 q는 2x제곱 빼기 6x 그 다음에 더하기 8 나머지 r은 무슨 사다? 음수 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푸셔야 됩니다. 풀어야 돼요. 자, 여기까지 뭐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제 4번 별표 시험에 무조건 등장합니다. 예제 4번. 예제 4번 제목 옆에다가 쓰자. 뭐의 한계? 조립제법의 한계. 너무 간단하잖아. 근데 간단한 대신에 뭔가 어설픔이 있죠.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이 언제지? 지금처럼 x항의 개수가 1이 아닐 때. 조립제법의 한계는 언제다? b의 몇 차항? x항의 개수가 누가 아닐 때? 1이 아닐 때죠.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면 예제 4번 2x 세제곱 빼기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을 뭘로 나누어 줬더니 2x 빼기 1로 나누어 줬더니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이 등장할 건데 q도 2차식 나머지도 당연히 상수항이다. 그러면 얘가 1차식이니까 조립제법을 쓸 수 있습니다. 원리는 똑같이. 그럼 개수 2, 음수 1, 2, 1 쓰고 얘가 0 되는 값이 2분의 1이라는 거야. 자, 근데 이때 2분의 1은 얘가 아니라 x 빼기 2분의 1을 하더라도 똑같이 그때의 기준이라는 거야. 얘는 x 빼기 2분의 1일 때를 기준으로 한다.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똑같이 해볼게. 그대로 내려오지. 곱하면 1 더하면 0 곱하면 0 더하면 2 곱하면 1 더하면 2. 그래서 얘는 나머지는 합점입니다. 그러면 주어진 식을 다시 써주면 이 식은 얘가 이제 q의 역할을 하는 건데 b가 2x 빼기 1이 아니라 x 빼기 2분의 1일 때 그때 몫은 2x제곱 더하기 2가 나오고 나머지는 2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의 b는 누구야? 2x 빼기 1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준다?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해주고 여기다가 누구를 해줘? 나누기 2를 해주면 어차피 사라지지. 그래서 어떻게 돼? 2x 빼기 1이 되고 여기는 2를 나눠주니까 x제곱 더하기 1 더하기 2가 되어서 2x 빼기 1로 나누어졌을 때 몫은 얘고 나머지는 이렇다 라고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지. 이 원리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문제 7번 여러분이 지금 다 가리시고 저기 뭐지? 강의 잠깐 멈추시고 문제 풀어가 주세요. 문제 7번
문제 7번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 7번. 자, 문제 7번에 1번은 자, 문제 7번에 1번의 정답은 몫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이고 나머지 r은 음수 4고 2번의 q는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고 나머지 r은 음수 3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렵진 않죠?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반드시 잘 기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요.